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친구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먼저 우리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받고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네요.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희망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 마케팅 전문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교과 평균은 2.77 등급이네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3.5 등급이고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자율 활동으로 동아리 부회장 등을 했네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215시간, 독서는 총 25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동아리 활동으로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등 총 1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경북대 경영학부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친구 장래희망이 마케팅 전문가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야의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행사 기획 쪽 분야로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행사 이런 걸 많이 봐왔고, 이제 이 행사를 제가 직접 기획하고 상품을 마케팅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멋진 마케팅 전문가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과 성적 살펴볼게요. 주요 교과 평균 2등급 후반이고요. 과연 희망대학인 경북대 경영학부 진학이 가능할지 선생님 모의고사 내신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일단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가 2.89등급, 수학이 2.5등급, 영어가 2.67등급, 그리고 사회가 3등급으로 주요 교과 한 2.77등급 정도 됩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셨고요. 수학은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좀 반복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영어는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으로 등락 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중이세요. 계속해서 2018년도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국어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6등급,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5등급이고요. 지난 11월 모의고사랑 비교해 보시면 국어는 5에서 4등급, 그 다음에 수학은 4에서 2등급으로 하락하셨고요.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자, 등급만으로 보면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우수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쪽에 2014년서부터 한 3개년 정도치 평균 성적대를 보시면요. 2.7등급, 2.02등급, 2.54등급 정도 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합격자 평균이 한 2.2등급 초반대에 분포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최고 내신이 한 1.2등급에서 최저 내신 한 4등급 중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의미 있는 구간은 한 3등급 중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내신의 정량적 기준으로서는 뭐 가능성이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학생분의 상황이 어떤 경영이나 마케팅 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광고 홍보라던가 교육사범, 문화 콘텐츠 이런 쪽도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영 지원 시에는 단순한 마케팅보다는 광고나 홍보, 지금 뭐 행사 기획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어떤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활동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내시 관리 전략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는 주요 과목이 국영수사 기준으로 내신이 3.5등급, 3.32등급, 2.29등급, 2.14등급으로 상승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특하십니다. 자, 그래서 학업의 의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시고 긍정적인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수학의 내신이 상승 후 다시 하락한 게 약간 좀 우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학을 좀 많이 다루니까
보니까. 그래서 상경결에서는 수학의 의미가 좀 크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소폭으로라도 필히 상승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 때 한국지리 성적도 4등급으로 정체 중인 건데 아무래도 지리 계열은 수학의 어떤 통계나 도표하고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하고 사회 계열에 대한 집중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상승해서 정체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려보시고요. 자, 영어는 뭐 전형적인 V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을 하시면 한 2.5등급 정도까지 주요 과목 평균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되시면 일단은 정량적으로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 친구 내신 평균이 2.7등급이니까 2.5등급대 향상 기대해 볼만 하겠죠, 그렇죠, 선생님? 네. 자, 우리 학생 꼭 목표까지 성적 올리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이 상승하시다가 다시 하락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서술형 평가 때 원래 평소에 공부할 때 너무 얕게 공부하니까 서술형 평가 때 점수를 많이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말 등급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요.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얕게 공부하셨다고 제가 보기에도 살짝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아셨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공부 더 시간 가기 전에 좀 깊이 있는 개념들을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현재 정시 3월 기준 성적 기준인데요. 정시 경쟁력은 다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학에서는 좀 우수한 편이긴 하지만 국어와 탐구가 좀 부족하고 한국사도 매우 취약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학을 제외하고는 전 과목이 한 4등급대이고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으로서는 국어와 사회가 약한 게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기준으로 100분위 성적이 213점 정도 되는데 조금 오를 거라고 그냥 자연적인 향상으로 봐서 한 220점대까지 향상될 거라고 치면 현재로서는 한 상위 누적이 21%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은 주요 국공립을 제외한 국공립,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국공립과 주요 사립대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경상대학교 경영회계 아니면은 공주대학교 경영이랑 지리학 그리고 금호공대 경영, 동아대 경영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영남대 무역, 그다음에 자율전공, 그다음에 울산대 경영 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모의고사 전략도 말씀해 주세요. 네. 국어는 지금 문법이요. 전국 평균 성적에 가까우신 것 같거든요. 암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할 거를 좀 암기하신다면 이거보다는 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 전국연합하고 평가원 기출에 문법들 정리 잘 된 것들이 있으니까 정리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독서랑 문학이 좀 상당히 큰 문제로 보여요. 난이도 AB로 되어 있는 쉬운 문제에서의 오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학 작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독서도 기출 지문들을 좀 섭렵하시면 이보다는 성적이 좀 잘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출 지문하고 작품 위주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년치만 숙달돼도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는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기출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수학은 추론하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감점을 보이는데 이건 아까 학생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얕게 공부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난이도가 높은 좀 고난도 문항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서 개념을 같이 병행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참 고무적인 건 난이도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셔서 그 3, 4점짜리들 모아놓은 고난도 문항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성적 제가 보기엔 한 2등급까지도 충분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영어도 난이도 낮은 문항에 대한 오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거나 쉬운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엔 영어는 특히나 시간에 대한 소요가 많이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70분 정도를 정해 놓으시고 독해하는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요,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거의 방치 수준인 것 같습니다. 6등급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이 친구들 자투리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쉬는 시간하고 식사하신 이후에 올해 끝낸다는 생각으로 적어도 3등급까지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도 역시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기출을 좀 푸시되 기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는 거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으로 어떤 기출풀이 이후에 해설지나 개념서를 통해서 문제에 나온 개념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상담 학생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잘 들어보시죠.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꼭 학생회장, 학급반장, 동아리 부장을 해야 할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학생회장이나 뭐 학급반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밖에 안 뽑히니까. 김태용 선생님, 어떻게 꼭 해야만 할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생활기록부에서 리더십은 학생회장, 뭐 학생회 부회장, 학급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동아리 부장 이런 걸로다가 크게 생기부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조별 발표가 요즘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조별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수합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리더십 활동에 들어갑니다. 또한 학급에 뭐 체육부장도 있고 미화부장, 환경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지만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외에도 기타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히 리더십에 해당하겠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때문에 꼭 학급 회장 선거에 나아가야겠다. 그다음에 또 학급 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낙선해서 실망하거나 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꼭 여기서 낙선할 게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 그 교과 능력 세부사항, 즉 매 수업 시간마다 발표라든지 이럴 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또는 학급에서 무슨 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이것도 리더십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 학급, 자연계급을 다 담임을 해봤는데요. 학생회장을 안 해본 학생,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도 뭐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을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봉사활동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고요. 자, 선생님께서 보는 강점은 적극적인 교내 행사 참여,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진로 관련 활동과 수상 실적이네요. 선생님과 학생이 바라보는 학생부가 조금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태영 선생님,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그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에서 또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서 적극성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임감, 성실성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자율활동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되게 좀 독특한 면이었는데요. 자율활동 그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도우미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어요. 무슨 수업에 대한 도우미, 뭐에 대한 도우미, 뭐 교내 무슨 활동이 있으면 도우미. 그래서 도우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그런 데 나서서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잘 갖춰진 친구구나. 봉사활동 절대적인 시간이 많은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챙겨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자율활동에서 우리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 학생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꾸준하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거기에서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잘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학생이 상상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친구가 마케팅 전문가를 꿈꾼다고 했었고
앞서서 이제 박준선 선생님이 이제 그쪽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진로 관련된 활동들이 내가 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좀 설명이 될 만한 사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3학년 1학기 때 기록될 수 있다라면 또는 뭐 독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더 추가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상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수상은 우리 친구가 그 학교에서 주는 수상이 이제 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숫자가 적은 거는 좀 그렇게 적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성적 향상을 보여준 걸 통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완점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그 부분도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도우미 활동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그래서 도우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막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우미 활동이 힘들진 않았고요. 이게 이 도우미 활동하면서 물론 남을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제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도우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친구, 좋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저는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쭉 읽어봤는데 뭐 주목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요. 2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학년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보면요. 여러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의 고민거리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해주며 친구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여 많은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보임. 되게 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일 거라고도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공감을 잘한다는 부분이에요.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공감을 잘하는 친구다. 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만족시켜줘야 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거랑 좀 연결시켜 저는 봤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고 또 뭐 혼자 하는 일이 아닐 테니까 팀원으로서 다른 친구의 의견이, 다른 부원의 의견이라든지 동료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의뢰자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또 그거를 본인이 공감할 수 있어야지 실행에 옮기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적극성이라든지 봉사정신, 책임감, 성실성 이런 부분과 좀 연계된다라면 우리 친구가 좋은 역량을 그 마케팅 분야에서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잘 드러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뭐 공감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넘어서서 어떤 부분에서 그걸 사례로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 능력이 있었고 그게 저는 이제 사례를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친구가 그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면은 그걸 좀 연결시켜서 자소서를 작성한다라면 우리 친구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네요. 자,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왔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3월 모의고사 성적 국수탐 표준 점수의 합이 약 344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점수로 정시를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구, 경북에 있는 또는 부산, 경남에 있는 거점 지방 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뭐 인하대나 단국대 같은 이런 대학을 지원하기에도 많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박중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용인대나 뭐 지방에 있는 울산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에 우리 학생 국수 영사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한 2점대 후반, 한 2.78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그 지원을 하시고 다음으로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은 그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의 논술로 한번 수시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거점 국립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대학을 그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해보신다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입시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으로 공개할게요. 자, 김태용 선생님, 서울여대 경영학과 바로움 인재 전형, 윤태영 선생님, 경북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 박중서 선생님, 부경대 경영학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경영학과 바로움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설명 네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2018 수시에서 처음 도입된 전형인데요. 그 면접을 수능 이전에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인재 전형과는 있는데 이 전형과의 차이점은 플러스 인재 전형은 학업 능력이나 아니면 전공 적합성 같은 특정한 영역의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거고요. 이 바로 인재 전형은 학생부 조합령의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잘 배합되어 있는 인물을 뽑는 전형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2018 수시에서 바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산 내신이 3.4인 학생이 예비 3번으로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한 2.78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관심에 넣고 있는 거로 생각이 돼서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경북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북대를 추천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친구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좀 같이 생각해 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희망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경북대를 추천해 봤습니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1단계 3배수를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뽑고요. 최저는 없고요. 예, 정량적인 부분에서의 내신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 친구가 경영학부에 잘 맞는 친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요소를 우리가 잘 좀 활용해서 본다라면 충분히 역량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북대 서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준서 선생님께서는 부경대 경영학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는 학생부 100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능 최저가 국수, 영, 탐 중에서 세개 영역 등급합 10이거든요. 근데 일단 학생의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딱 모범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범적인 학생들을 많이 뽑는 전형이고 학생부 내 활동들이 좀 교과에 적합해 보여서 추천드렸고요. 현재 내신이 상승 중이신 거고 분명히 또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포함해서 최저도 지금 등급합 10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년 동안의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 한 2.08, 2.4, 2.3등 정도로 평균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저는 3.08, 그다음에 2.95, 3.19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 확보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도 당연히 지금 확보가 가능한 상태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최저 미달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추합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컷도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신 조금만 더 올려보시고 최저 맞추시면요. 여기는 아주 적절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생기부에 2학년 때 진로 희망 사유랑 지금 3학년 때 이제 곧 써야 할 진로 희망 사유를 어떻게 비슷하게 쓰면 안 되나요? 이번 질문은 우리 윤태영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왕이면 우리 친구가 왜 그걸 하고 싶었는지 고민한 과정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고민해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중간에 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중간 과정을 보여줘서 진로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사회 과목 중에 지리 과목이
이게 계속 수업을 잘 듣고 복습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군요. 우리 박중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그 성적이 떨어지면 문제만 더 많이 풀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성향을 없애라고 하기보다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개념을 정리하는 역으로 하는 방식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양 푸시고요. 좀 더 스피드를 내시고 단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개념들을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개념 노트도 한번 작성해 보시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가시면 한 3개년에서 한 5개년 정도 풀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그 문항 위주로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